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네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대중의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모든 인류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를 한 개인이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인류 전체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기게 하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뭐냐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게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 보통 그 텔레비전이나 이래 나오고 또 간정집회를 하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 위치가 대단한 아주 남들하고 좀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은 또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특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야 돼요. 그거는 다른 말을 하면 한 개인이 사탄을 겨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력을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어찌 보면 사탄의 도구 되게 만드는, 사탄이 보고 저거 용의가 되겠다고 이렇게 침을 흘리게 만드는 표적으로 되는 거죠. 표적으로. 요거 잘 고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할 때 간증하는 장소가 어딘지, 간증해야 될 곳이 어딘지, 정말 이 간증을 통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인데, 이 간증을 통해서 간증해야 될 장소에 정말 필요하다 싶다. 그건요, 절대 그 자리가요, 돈 받고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돈 받고. 돈이 오간다. 그 간증 한번 해줌으로써 돈이 오간다. 그거 떠나야 됩니다. 돈 받고 하는 거는 절대 그건요, 인류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나타낼 때,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내용이 아니지. 지금 그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한 이 사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교황제도를 붕괴시켜야 될 아주 절대절명의 시대를 지금 맞이했단 말이죠. 이 맞이한 때에 구도를 잘 봐야 됩니다. 구도를. 교황을 붕괴시킨다 할 때 분명히 적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총칼이 필요합니다. 그럼 총칼을 쓰는 교황제도를 붕괴시키는데 분명히 대상이 나타나서 형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구도로 싸움하는데, 그 싸움이 형체로 해서 싸우는 그 어떤 역할은요, 미국이에요, 미국.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치에 있어요. 분명히 그게 형태로 해서 싸우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의 미국의 대선 이후의 부정선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그 이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표현, 예수의, 벌써 2020년 11월 22일 날 예수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계명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기를 지금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탄애로 계명되기를 강구하는 요것 싸움이란 말이에요. 싸움. 보이지 않는, 우리가 393장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마귀 관계에 힘써 싸우는데 무기로 입고 가는 싸움이 있고, 무기로 입지 않았지만은 평화의 복음,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이걸 갖고 나가는 무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예수님으로 들어 나타났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형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듯이 사탄이 현재적으로 있는 환경이 있고 이를 나타내는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하나의 두 가지 분명한 바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오늘 대한민국의 그 상황 자체에서 또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외시킬 수 없어서 이런 신인경 국방TV에서 있는 이 내용, 미국의 선거 쿠데타가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국은 안전한가 하는 제목이 있는 이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8분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요즘 이 미국 대선 관련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좌파들의, 또 자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과 동조하는 그 세력들, 이들의 공작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시나리오가 뭐냐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 필독입니다. 미국의 선거 쿠데타 시나리오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안녕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3명의 거짓말쟁이만 있으면 호랑이도 만드는 세상이죠. 바로 3인성호라고 하죠. 3명이
야, 이거 호랑이야. 저 호랑이 있어. 저기 가면 호랑이 있다니까.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라는 고사성 아닙니까? 3인성호. 그렇게 해서 뭐 모든 것을 만들어 버려요. 3인성호를 체제 전복 전술로 발전시켰던 소련이죠. 소련의 인지 조작 전술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매스 미디어를 통한 인지 조작 전술인데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실제 이 그림 보면 여기 있는 이자가 여기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려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피하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맨이 이 장면을 찍고 있죠. 그런데 이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은 입을 벌리고 뭔가 팔을 들어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발이 실루엣처럼 돼가지고 마치 칼처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카메라에서는 이 사람이 칼로 찌르려 하는 것 같고 진짜로 찌르려 했던 이 강도가 매스미디어에서는 놀라서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지 조작의 한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언론 인터뷰하면 언론 인터뷰 시큰하고 나서 앞뒤 다 자르고 딱 한마디만 딱 해가지고 완전히 실제 인터뷰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엉뚱하게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 있죠. 앞뒤 다 자르고 그거 JTBC 저에게도 한번 여러 번 했었다가 나 JTBC하고 앞으로 인터뷰 안 한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아주 신출내기일 때 이런 데하고도 제가 인터뷰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사저널하고는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을 한다. 왜? 앞뒤 다 자르고 완전히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특정 정보를 전달 또는 은닉해서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전 공작의 분류입니다. 공산권의 심리전 전술로 KGB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발달과 결합해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해서 현대 좌파의 핵심 체제 전복 유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21세기 들어와서 더 휘발성이 강하게 된 건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인터넷 댓글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나는 생각한다. SNS의 발달로 뭐 페이스북이다 뭐 밴드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SNS가 넘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 인지조작이 폭발력, 휘발성을 더 강하게 됐다. 만약에 소련이 지금 이 21세기에 공산당 혁명을 했으면 미국은 무너졌을 거다. 왜냐? 지금은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인지조작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KGB 요원이 캐나다로 망명해서 우리 KGB가 뭐 니들 뭐 정보 수집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보 수집하는 인력과 예산은 15%, 나머지 85%는 바로 인지 조작하는 그 공작 요원과 공작 예산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 좌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나 라는 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중국 전문가예요. 미국의 전복 세력 3DCR 전술을 쓰고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에포크타임즈 선임 기자예요. 에포크타임즈 아시다시피 반중 언론이죠. NTD TV 역시 반중 언론이죠. 여기에 이 에포크타임즈 선임 기자가 NTD TV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라는 기회를 빌어 나는 좌파 쿠데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여러 차례 그들이 정치, 언론 등의 수단으로 선거 사기에 온전히 참여했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5단계 전술을 써서 선거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들의 이니셜을 따서 3DCR이라고 부른다. 라고 탕하오 에포크타임즈 선임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3DCR 뭐냐? 3DCR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다. 어마어마한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의 기자다. 그게 아니잖아. 라고 또는 뭐 연륜이 좀 있어 보이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우파의 낡은 보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말이 맞으면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젊거나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언론이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박사학위가 있거나 없거나 다 필요 없이 그냥 맞으면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자, 탕하오가 이야기한 선거 쿠데타 제1단계입니다. 승자 선언을 일단 해버립니다. Declare the winner. D죠. 이제 3D 중에서 1D입니다. 자, President elect. 내가 선거 당선자야, 대통령 당선자야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분명히 대통령 당선자는 주지사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하고 그것을 주의회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이 그것이 선거인단에 확정되죠. 그렇게 해서 그 선거인단이 270명을 넘어야만이 당선자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오늘 현재 트럼프 대통령 232명 확정,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 227명에서 며칠 전에 네바다주 6명, 네바다주가 이제 주지사가 선했고 거기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의회도 인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지금 232대 233이다 이겁니다. 아직 둘 다 270석에는 많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나는 승자야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주류 언론에서 계속 보도해줍니다. 계속 보도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제 주변에도 미국 교포가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미국 교포 있는데 뭐 그래요. 이제 카톡으로 야 윤근아 지금 여기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너 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 교포분들을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보다 더 미국 언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매일 보고 있는 CNN이나 폭스뉴스나 또는 ABC, NBC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보도를 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다 복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1D 이제 일단 승자선언 합니다. 그리고 전면 부인합니다. 2단계죠. Deny everything. 전면 부인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야. 가짜뉴스야. 야,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 개표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표가 나오면 쓱 보고 있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두시 보다가 그걸 바이든으로 바꿉니다. 이걸 하고 있는 게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개표원이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야 그거. 야 신인근 국방TV 가짜뉴스야. 말이 안 되지. 에포크 타임스 그건 무슨 그게 무슨 언론이라고 그거 파문계 일들이 막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반중 언론인데 NTD-TV 아이고 그게 뭐 뉴스맥스 그 플로리다에 완전히 코딱지만 언론인데 그게 무슨 공신력이 있어? 지금 여기는 공신력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지. 공신력 있는 언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deny everything 전부 부인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죠.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자, 이 사람은 제국 직원인데 펜실베니아 우체국 직원인데 분명히 펜실베니아 주법에 따르면은 저녁 8시까지만 입고된 우편투표 용지만 개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체국장이 따로 불러서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소인을 소급 적용해서 찍어. 그래서 개표할 수 있도록 해. 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을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 지금 징계받은 사람이야. 징계받아 우체국장한테 지금 앙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모함하는 거야. 그리고 또 CNN은 한술 더 떠서 주장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주장을 번복했다고 그러냐 하고는 이제 근거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 난 주장은 번복한 적 없다 라고 했는데 CNN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자, 제가 신익일 국방TV 야 신익일 지가 뭘 알아? 군사 전문이나 할 것이지 지가 무슨 뭐 미국 대선 뭐 미국 뭐 살아봤어? 지가 미국 분위기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 선거 관련 너무나 큰 빅 이슈가 있을 때 미국의 정말 어마어마한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의 이 선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의 또 유명한
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듣보잡이야 라고 하다가 듣보잡 아니죠. 예일대인데 어떻게 듣보잡입니까? 그러다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한국적 정세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뢰도 떨어뜨립니다. 신인균이가 이 뭐 정치, 미국 정치를 어떻게 알아? 군사 전문가인데 무슨 지금 이 선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인균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의 질을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신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그만해라. 구독자 떨어진다. 어쩌고 저쩌고. 너 돈 때문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일을 하죠. 참, 제가 맷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망정이지. 맷집 안 좋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뭐 댓글들도 읽어보면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왜냐? 매일 주류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마치 지금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신인균의 국방TV를 보면 또 영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으니 정말 지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이 초창기에 이 대선 관련한 방송을 쭉 해드렸을 때는 주로 한 30만에서 35만 조회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20만 조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나머지 한 10만에서 15만 정도는 지쳤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3D CR 전술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죠. 역혐의 씌우기입니다. 카운터 엘리게이션. 본인과 가족의 탈세 의혹이 있어. 트럼프 그룹 자산가치 조작 사기를 질렀어. 성추문 그리고 명예훼손을 했어. 30년 40년 전에 무슨 모델하고 키스한 거 이런 거 막 끄집어냅니다. 검증도 할 수 없는 거를. 헌법상 반부패 위반 혐의가 있어. 내용이 뭔지. 직권남용했어. 직권남용해가지고 막 FBI 국장 자르고 CIA 국장 자르고 막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직을 활용한 것인지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직권남용이야. 셀프 사면하는 거야. 풀린 사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셀프 사면하려고 하는 거야. 요즘 자꾸 나오죠, 셀프 사면. 자기 사면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어차피 진 거 알고 그 다음 2024년 대선 후보에 나오려고 지금 명분 쌓기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4단계죠.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계속 무한 반복. 이렇게 해서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리는데 그 프레임을 가장 잘 만든 게 우리 국내에서 있습니다. 4대강. 22조 4대강 녹차라떼. 이렇게 해가지고 4대강 물어보면 4대강 어딘데? 물어보면요. 한강, 낙동강, 또 어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4대강이 어딘지도 몰라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러면 영산강 아니고 섬진강이야. 그래? 섬진강인가? 이렇게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4대강으로 인해서 이 강 주변의 둔치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어서 전 둔치가 공원화되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강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워졌죠. 다 공원화되고 전부 자전거길, 파크 골프 다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바닥을 파가지고 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니까 지난 여름에 그 많은 비가 와도 홍수도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봄에 가뭄이 들어도 농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우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4대강은 나쁜 거야. 이명박이가 어마어마하게 먹었을 거야. 도대체 뭘 먹었는지. 그렇게 프레임을 딱 짠 게 제일 잘한 이 무한반복을 통한 성공한 공작이죠. 자, 그러면 이 좌파의 심리전에 우파가 연전연패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경직된 사고방식입니다. 일단 우파는요, 정의 추앙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의를 추앙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상대도 그렇지 않을까? 설마 그런 짓까지 할까? 그래도 선은 지키겠지. 그리고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내가 말이야 있던 그 메이저 언론 우리 때 그렇게 안 했어. 설마 그렇게 할까? 우리 한국 언론이 그런데 미국 언론도 그렇게 했지 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는데 요새 보니까 우파들 부패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부패해도 좌파들이 어떻게든지 파고 들어가지고 다 그냥 때려 부숴버리니까. 근데 좌파는 아무리 부패해도 맷집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요새는 좌파가 부패로 망하는데 좌파는 부패해도 안 망한다고. 이제는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라는 겁니다. 왜냐?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우파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언론도 주류 언론에 있는 사람들. 야, 네가 무슨 언론을 어떻게 알아? 안 그래 언론. 얼마나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하는데 말이 돼 그게? 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런 거 깨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인데 탁상, 공론 못 벗어나면 자유민주주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소련의 공산당 혁명은 1991년 12월 24일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산당 혁명 끝났구나. 아니죠. 새로 변이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CNN, 뉴욕타임스, 민주당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그들이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좌파들은 이 혁명을 할 때 가장 먼저 언론인 그리고 학자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언론인, 이 칭화대 언론인, 세계 각국의 언론인을 불러서 교육시켜주죠. 공짜로. 학자들 다 공짜로 또 불러서 고가의 초청비를 주고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세뇌를 시키죠. 그들이 아주 신망받는 언론인, 신망받는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면 노출이 자꾸 되다 보면은 그게 정말로 진실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해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정말 큰 이벤트 남아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없다. 저는 누가 자유민주주의의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냐라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자개표, 사전선거, 우편투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부 현장투표, 수개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 이 경제 상태의 예측도에서 나오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 위치에서 정체적인 그 현상, 다른 사람들 보고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나는 이런 풍선 앞에 경제 종사자를 하는 사탄으로 나타나는 힘,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주로 하는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어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 요 두 세력이 대응되는 것 같으나 대응되는 위치에는 있지만은 이 풍선 앞의 경제 종사자가요, 이 진성 앞의 경제 종사자를 절대로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좌우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 그 환경이 참 존재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에 인류가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전 인류가 다 가면 좋겠는데 적어도 1억 3,300만 명은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 1.9%에 해당되는 1억 3,300만 명은 예수님 오실 때에 맞이할 인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지금 성경에 있는 14만 4천 명, 1억 3,300만 명을 대체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대한민국 망했다와 인류 종말시대 한 개인 자체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이 구도 속에서 같이 봐야 돼요. 국가 단위에서. 그날의 국가 안에서 대한민국을 두고 그리고 인류를 염두에 두는 그런 개인적인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